호머 이야기, 아울리스의 항구, 왕비의 꿈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소아시아 지방 북서쪽에 성벽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국가 트로이가 있었습니다. 트로이는 영명한 프리아모스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부터 더욱 크게 번영했습니다. 트로이의 군대는 다른 나라와 싸워서 진 일이 없었으며 국민들은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왕비 헤카베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왕비는 아들을 낳았는데 낳고 보니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불덩어리였습니다. 그 불덩어리는 어머니의 몸에서 나오자마자 미친 듯이 날뛰더니 마침내 활활 타오르는 무서운 불꽃으로 변하여 하늘을 뒤덮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덩어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트로이는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왕비의 꿈 이야기를 들은 프리아모스 왕은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신하 한 사람이 예언자 에사고스가 꿈풀이를 잘한다고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왕은 곧 에사고스를 불러 꿈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풀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에사고스는 왕비께서 곧 아들을 낳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후에 이 트로이를 멸망시킬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사고스의 말대로 왕비는 얼마 후에 귀여운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은 새로 태어난 왕자가 귀엽기는 하지만 이 왕자로 인하여 나라가 망할 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그대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왕은 왕자를 없애버리기로 결심하고 신하를 불러 왕자를 이다산 속에 있는 깊은 호수에 갖다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죽을 운명이 아니었던지 물에 빠지자마자 난데없이 암곰 한 마리가 나타나서 왕자를 구해냈습니다. 그 암곰은 어린 왕자에게 닷새 동안 젖을 먹여주었습니다. 엿새째가 되던 날 그곳을 지나가던 양치기 노인이 왕자를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안고 갔습니다. 왕자는 그 양치기 노인의 귀여움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커서는 노인을 따라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자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 리 없었고 양치기 노인도 이 아이가 왕자로 태어났다가 버림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힘세고 용감한 청년으로 자랐으며 흉악한 산적이나 들짐승도 왕자의 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왕자에게 알렉산드로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잘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 후 알렉산드로스 왕자는 산의 여신 에노네와 알게 되어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는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황금의 사과. 한편 베레온 산의 푸른 숲 속에는 800만이나 되는 여러 신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들은 날마다 즐거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들 신 가운데 테티스라는 바다의 여신이 있었습니다. 테티스 여신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바다를 다스리는 남신 포세이돈과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신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제우스 신이 저마다 테티스 여신에게 열심히 결혼을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다는 프로메테우스 신이 테티스 여신을 두고 점을 쳐보더니 테티스는 누구하고 결혼을 하든 아버지보다 훨씬 힘센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포세이돈과 제우스는
자기보다 훌륭하고 힘센 아들이 태어나면 곤란하다고 생각하여 테티스와 결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문이 퍼지자 다른 남신들도 테티스와 결혼을 신청하기는커녕 테티스가 나타나면 오히려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신들은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신만은 신과 결혼시키지 말고 인간의 남자와 결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될 남자를 고른 끝에 그리스 왕자 펠레우스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신들이 펠레우스를 불러서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알려주자 펠레우스는 여신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된 데 대해서 무척 영광스럽게 여기고 정성을 다하여 여신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성질이 까다로운 테티스는 조금만 기분에 맞지 않아도 온갖 조화를 부려서 펠레우스를 괴롭혔습니다. 훨훨 타오르는 불덩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나운 짐승이 되어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테티스가 이처럼 괴롭히자 견디다 못한 펠레우스는 신들이 결정한 일이지만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몸의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의 모습을 한 켄타우로스족의 현자 케이론이 나타나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힘썼습니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케이론의 노력으로 테티스와 펠레우스는 다시 사이가 좋아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베레온의 숲속에서는 굉장한 잔치가 벌어졌으며 수많은 신들이 갖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케이로는 훗날 왕자 아킬레스로 말미암아 더욱 유명해진 백양나무로 만든 창을 보내왔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천마 페가수스를 보내왔습니다. 또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는 손수 만든 창과 칼을 선사했고 전장의 여신 아테네는 철갑과 투구와 긴 창을 보내왔습니다. 그 밖에 태양의 신 아폴론, 술의 신 디오니소스 등 유명한 신들이 빠짐없이 참석하여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즐거운 잔치도 이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심술을 부리자 금세 시비가 벌어져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리스는 홧김에 이 잔치에서도 싸움을 붙일 생각으로 올림포스 산 꼭대기에서 황금의 사과 한 개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과를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드립니다. 그 자리에 모인 여신들은 많았지만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선뜻 나서는 여신은 없었습니다. 결국 제우스의 아내인 여신 헤라, 전쟁의 여신 아테네, 그리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등 세 여신이 황금의 사과를 두고 서로 아름다움을 겨루게 되었습니다. 세 여신은 모두 뛰어나게 아름다웠으므로 누가 가장 아름답다고 결정지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다투어 보아도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들은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을 찾아 그에게 세 여신 중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결정해 달라기로 했습니다. 신들은 인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을 찾던 끝에 이다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알렉산드로스를 지명했습니다. 세 여신은 곧 그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그날도 알렉산드로스는 여느 때처럼 이다산 속에서 양을 치며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부시게 아름다운 새 여신이 난데없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부터 여신에 관한 이야기는 들어왔지만 자기처럼 초라한 목동 앞에까지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 여신 이외에 키가 9척이나 되는 제우스 신의 심부름꾼 헤르메스 신도 따라왔습니다. 헤르메스는 넋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새 여신을 바라보고 있는 알렉산드로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겁낼 건 없다. 이 새 여신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여신에게 이 사과를 드리도록 해라. 이것은 제우스 신의 분봇이다. 그러면서 황금 사과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새 여신은 알렉산드로스를 둘러싸고 저마다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먼저 헤라 여신이 자기가 타고 온 공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제우스 신의 아내다. 너에게 온갖 부귀와 권력을 줄 테니 서슴지 말고 그 사과를 나에게 바쳐라. 다음에는 아테네 여신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전쟁의 여신 아테네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거나 가장 용맹한 장군이 되고 싶거든 나에게 그 사과를 다오. 끝으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젊은이 곁으로 다가가서 마음을 다 녹여버릴 듯 애교를 떨며 달콤한 향기가 풍기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사랑의 여신이야. 나는 내가 생각도 못할 훌륭한 선물을 가지고 있어. 만약 내가 나를 제일 아름답다고 해준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네 아내로 맡게 해주마. 알렉산드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과 달콤한 속삭임에 넋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황금 사과는 아프로디테에게 주어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알렉산드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손에 황금 사과를 얹어 주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아테네 여신은 미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눈을 흘기며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헤라 여신도 화를 내며 이 젊은이는 물론 그의 가족까지 죽여버려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다음 순간 새 여신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겪은 일은 도무지 꿈만 같았습니다. 청년은 아프로디테의 약속도 곧 잊어버렸습니다. 비록 초라하고 조그마한 집이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스런 아내 에노네가 그를 반겨줍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자기 아내보다 어여쁜 여자는 없으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들의 힘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토록 아내를 아끼며 사랑하던 알렉산드로스에게 커다란 변화가 닥쳐오고 만 것입니다. 그날부터 알렉산드로스는 차츰 아내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가면 가을바람이 불어오듯 그의 마음은 하루하루 아내에게서 멀어졌으며 에노네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그는 귀조차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알렉산드로스는 아내를 버린 채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트로이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때마침 국왕 프리아모스는 들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냥터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왕자들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저마다 사냥을 많이 해서 왕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힘껏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자라 사냥에 익숙한 알렉산드로스는 남들은 창과 칼을 쓰는데도 자기는 맨주먹으로 덤벼들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다들 이 청년이 누군지 알 수는 없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그날의 1등상은 알렉산드로스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궐에서 나온 왕자들은 알렉산드로스가 최고상으로 소를 타는 것을 보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놈이 불쑥 나타나서 우리가 탈 상까지 모두 가로채 버리다니 얄미워서 견딜 수가 없군.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저놈이 탄 상을 빼앗아 버리자. 왕자들은 이렇게 의논한 다음 일제히 달려들어 청년이 상으로 탄 소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소가 놀라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맹렬히 그 소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소는 왕이 쉬고 있는 곳을 향해 다름질 쳤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왕자들과 신하들이 있었으나
놀란 나머지 달려오는 소를 보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떠들어대기만 했습니다. 산속에서 자라나 왕도 두려운 줄 모르는 알렉산드로스는 서슴지 않고 소에게 덤벼들어 단번에 때려 눕히고 말았습니다. 프리아모스 왕 곁에 있던 카산드라 공주는 산에서 잘생긴 청년이 뛰어내려오는 것을 보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점을 쳐보았습니다. 공주는 태양의 신 아폴론에게 점치는 법과 예언하는 법을 배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점을 친 결과 그 청년이 10여 년 전 산속에 버린 왕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리아모스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왕도 옛날 이다 산속에 갓난아기를 갖다 버린 일이 생각났습니다. 왕은 여태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왕자가 이처럼 씩씩한 젊은이로 자라나서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손을 맞잡고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이리하여 천한 양치기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드로스는 하루아침에 천하에서도 가장 큰 트로이 성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파리스로 고쳤습니다. 파리스에 대한 왕의 사랑은 날로 두터워 갔습니다. 그 무렵 오랫동안 외국에 가 있는 헤시온의 공주를 데려오기 위해 트로이는 그리스에 군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왕은 그 함대의 사령관으로 왕자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파리스를 임명했습니다. 카산드라 공주는 점을 쳐본 다음 파리스를 함대의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그리스를 방문하게 하는 일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왕에게 권했습니다. 그러나 프리아모스 왕은 카산드라 공주의 예언이 언제나 다 들어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 이번에는 틀렸을 거야 하며 전에는 그렇게도 믿고 따랐던 카산드라 공주의 말을 이번만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함대 사령관이 된 파리스는 희망에 부푼 가슴을 안고 수백 척의 배를 지휘하여 그리스로 향했습니다. 이 항해로 말미암아 훗날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스의 미케네 왕 아트레우스에게는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라는 두 왕자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다같이 이웃나라의 공주자매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형 아가멤논은 두 자매 가운데 언니인 클리타임네스트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되는 헬레네는 그리스에서 둘도 없이 아름다운 미인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왕자들은 모두 헬레네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결혼을 신청했고 헬레네를 아내로 맞이하는 남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레네의 아버지는 여러 나라 왕자들이 자기 딸과 결혼하겠다고 앞을 다투어 신청해 오는 것을 보자 적잖이 근심을 했습니다. 이제 딸은 하나뿐이니 사위도 한 사람밖에 얻을 수 없는데 만약 다른 왕자들이 앙심을 품고 해치려 든다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아트레우스 왕은 걱정하던 끝에 좋은 수를 생각해냈습니다. 왕은 곧 결혼을 신청한 왕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일단 헬레네와 결혼할 사람이 결정되면 나머지 왕자들은 깨끗이 물러나며 헬레네의 남편이 된 왕자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겠다고 서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자들이 모두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자 헬레네의 아버지는 미케네 왕의 둘째 왕자 메넬라우스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크게 실망했지만 서약을 했으니 아무런 불평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자 메넬라우스는 아름다운 헬레네를 아내로 맞이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헬레네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나라 스파르타를 물려받아 그리스에서도 가장 권세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즐거운 이 나라에도 불행한 날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행은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즉 트로이의 왕자가 된 파리스는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황금 사과를 주고 들은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왕자의 몸이 된 파리스는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왕비로 맞이하겠다는 소원만은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도 자기가 한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이 나라 저 나라를 두루 살피며 돌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나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는 함대를 거느리고 그리스의 스파르타로 왔습니다. 이때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에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유혹할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황금의 갑옷으로 몸을 단장하고 아프로디테의 보호를 받아가며 스파르타에 상륙한 파리스는 마침내 헬레네와 서로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헬레네를 본 파리스 왕자의 가슴에는 사랑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뜨거운 사랑은 어여쁜 헬레네의 배곡 같은 가슴에도 붉은 사랑의 불길이 일게 했습니다. 젊고 씩씩한 왕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헬레네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한편 헬레네의 남편인 메넬라우스 왕은 자기의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믿었으며 트로이 왕자에 대해서도 전혀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혼자 사냥을 하러 다녔고 때로는 사냥을 하러 나간 채 밖에서 자고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파리스와 헬레네는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자기들의 사랑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마련한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메넬라우스 왕이 사냥을 나가고 없는 틈을 타서 헬레네는 어린 딸 헬레미오메를 버려둔 채 파리스와 손을 마주잡고 트로이를 향해 도망쳤습니다. 파리스는 사랑하는 헬레네와 함께 있으니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저 즐겁기만 하고 바다를 건너다 심한 폭풍우를 만나도 사나운 비바람 소리까지 자기들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노랫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그리스를 멀리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그때 벼란간 바람이 자더니 배가 잘 나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두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데 바다의 신 넬레우스가 갑자기 물속에서 나타나 기분 나쁜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불행하게 될 것이다. 남의 보물을 빼앗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그리스는 트로이를 멸망시킬 것이다. 트로이의 도시는 불타고 용사들은 쓰러져 죽을 것이며 나라 잃은 백성들은 고향을 등지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